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 김립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세미나 사용 팁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좀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좀 자주 활용하시지 않는 기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혹시나 뭔가 좀 도움이 덜 되셨거나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후라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연락드려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환경과 그 발생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서는 유용한 기능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환경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도비 제품이 굉장히 제품군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 제품 사양의 기준이 되는 제품은 지금 대표적으로 포토샵과 그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토샵은 일반적으로 이제 2D 편집 제품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어는 비디오 쪽에 그 제품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어차피 회사에서 제공이 되는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PC 사양에 대해서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뭐 관련이 있으시거나 그러진 않는데, 잠시만요. 소리가 잠깐 들려서요. 네. 그래서 보통 컴퓨터라고 한다면 이제 CPU와 램, 그다음에 VGA, 그다음에 스토리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가 가장 그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크게 관련이 있고요. CPU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뭐 인텔의 i3, i5, i7 이런 시리즈가 있고, 뭐 AMD에서는 이제 FX 계열 또는 뭐 기타 제품들이 있는데, 어, 인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i7을 쓰시면 가장 좋겠지만 i5를 쓰신다고 해도 크게 뭐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뭐 램의 용량이라든가 또는 뭐 디스크의 속도 이런 부분이 크게 좌우를 하고요. CPU 같은 부분은 뭐 빠르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사양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최근에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크기인데요. 메모리 속도도 사실상은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이 없고요. 현재는 메모리에 대한 용량, 일반적으로 사무용 PC들이 보통 4기가 정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뭐 물론 요즘엔 8기가도 많이 있겠지만 간혹 제가 이제 고객분들 PC 원격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무용 PC 같은 뭐 램 4기가용 PC에서도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긴 해요. 가능하면 뭐 포토 일러 정도는 항상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8기가 이상을 꽂아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8기가 정도가 안 되는 사양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편이 뭐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OS도 4기가 이상 램을 쓰시려면 64비트 OS를 꼭 쓰셔야 되니까, 윈도우 7을 쓰신다고 한다면 그 64비트 윈도우 또는 뭐 윈도우 10이라든가 윈도우 8 같은 경우도 꼭 64비트 환경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픽 카드인데요. GPU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이 그래픽 카드 영향을 매우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그다음에 인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보통은 아마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로 보여지고요. 외장 그래픽이면 아니면은 그냥 CPU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을 사용하신다면 인텔 계열 제품인데, 가능하면 그 엔비디아나 AMD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게 작업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훨씬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크게 없지만, 뭐 빠르게 작업을 하신다던가 좀 큰 크기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비적합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다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천드리는 사양들을 좀 적어드렸는데, 사실 최근에는 엔비디아나 이런 제품들은 이미 9 시리즈가 넘어가서 지금 10 계열의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R9 이후에 RX가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도 최신 사양으로, 최신 사양이 꼭 고가일 필요는 없고요. 일정 수준, 보급형 이상의 그래픽 카드만 장착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빠른 그 영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U를 켜시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되시는지 잘 정확하게 모르실 수가 있어서 참고 영상을 하나 가져왔고요.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CPU만 사용을 할 때 화면 스크롤이고 속도입니다. 오른쪽은 엔비디아의 쿼드로라는 그래픽 카드 속도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 저 데모 샘플로 보여지는 저 그 일러스트 파일은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PU만 사용이 되는 그래픽 카드, PC에서는 굉장히 느린 속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픽 카드를 이제 성능을 좋은 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저렇게 속도 향상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할 사항은, 그래픽 카드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화면에서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어댑터라는 부분에서 현재 설치하고 계시는 그래픽 카드 종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그 아까 설명드렸던 인텔 계열의 그래픽 카드와 외장 그래픽 카드가 동시에 활성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제품이 충돌을 일으켜서 뭐 작업하시다가 정상적인 뭐 프로그램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외장 그래픽 하나만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그래픽 카드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사용 안함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비활성화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혹시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원격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토샵 또는 뭐 일러스트에도 마찬가지인데, 환경 설정에 가시면 성능 부분에 저렇게 그래픽 카드 그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 사양이 아까 설명드렸던 사양보다 좀 낮거나 좀 뭐 좋은 사양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또는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나 그럴 때는 옵션을 체크 해제하셔서 정상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저 옵션을 뭐 끄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제한 사항이 크게 발생하거나 뭐 특정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토리지 부분인데, 스토리지는 뭐 PC나 이런 IT 장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지금 SSD 드라이브랑 HDD 드라이브가 있는데, 요새 또 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SS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HDD 하드디스크 용량보다는 용량이 작게 이제 출시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시고 포토샵이나 이런 제품을 구동을 하셨을 때 이상하게 좀 비정상적인 작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를 이렇게
구성해서 가져다가 쓰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의 용량,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PC는 C 드라이브로 SSD만 꽂혀 있는 PC고요. 우측에 추천드리는 구성은 C 드라이브 플러스 그 일반 하드 디스크가 서브로 꽂혀 있는 그 PC 사양입니다.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는 윈도우나 또는 뭐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사실상 C 드라이브에 남아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 30기가 정도 남아있다고 했을 때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큰 크기의 작업 또는 뭐 복잡한 작업을 하실 때는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8기가 램뿐만 아니라 디스크 공간도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오류를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드라이브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포토샵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나 또는 뭐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부분, 가상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공간을 꼭 저 옵션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속도가 빠른 드라이브 순서대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큰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뭔가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경우라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체크를 저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영체제 부분인데 현재 CC 버전이 2015.x 버전입니다. 지금 포토샵 같은 경우는 15.5 버전이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15.3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11월 달에 어도비 맥스 행사에서 다음 버전을 이제 기능이라든가 신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또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현재 버전은 맥 OS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근인 10.12까지 시에라 버전까지 지원이 되고요. 2015 버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4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 10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실행은 되실 수가 있지만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뭐 지금과 동일하게 서비스 팩 1을 올리시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요. 웹브라우저 호환성도 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처음 출시할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HTML5 웹페이지를 정상적으로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뭐 8버전이나 9버전은 구동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크롬이나 그다음에 사파리 OS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11 이상을 지원을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윈도우 익스플로러 11 대신에 엣지가 들어가 있는데 엣지 버전은 어도비 그 공식 지원 사양에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급적이면 익스플로러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용하시다가 간혹 발생하시는 오류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았던 건 그 15.5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시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류 메시지가 나면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이제 하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비주얼 C++ 2015 버전 그 최근 윈도우 업데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밑에 보시는 저 URL을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또는 나중에 이제 제가 전달을 드리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만 지금 2016년 6월 이후 버전들은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윈도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건 라이선스 활성화 문제인데 뭐 정상적으로 이제 라이선스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이선스 화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험 사용으로 이렇게 쭉 떠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저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전에 뭐 크랙 제품을 사용하셨던 PC라던가 또는 관리자로부터 이제 초대받은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경우가 아닌 경우. 세 번째는 이제
기업 내부에서 네트워크망을 막아놓은 상태여서 어도비 제품이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고요. 세 가지 모두 가급적이면 뭐 확인을 내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좀 어려운 경우일 때는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확인을 별도로 해드릴 테니까 지금 사용 중인 그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도 혹시나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시험 사용 상태로 뜨고 계신다면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은 이제 폰트 충돌이 최근에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요 세 가지 제품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위에 그 제품의 스플래시 화면이라고 처음 오픈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미지로 되어 있는 저 이미지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시거나 또는 저 화면을 넘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첫 화면에서 그 프로그램이 그 프리징 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개의 경우는 폰트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 어도비 제품들이 다 외국에 있는 영문 기반의 제품이다 보니까 한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폰트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영문 폰트와는 다르게 그 한글 폰트 같은 경우는 2바이트 이런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한글 폰트를 이제 보통은 특정 폴더에다가 잔뜩 넣어 놓으시고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뭐 PC를 포맷하시거나 이럴 때 한꺼번에 그냥 설치를 해버리시는데 이럴 때 그 폰트 중에 뭐 정상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또는 또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갑자기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 부분은 디자이너 분이시라고 한다면 꼭 필요하신 것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이 뭐 미연에 체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프로그램마다 포토 일러에는 그 타입이라는 항목에 저렇게 폰트 이름을 영문으로 표시해주는 옵션이 있으니까 이 옵션을 1차적으로 켜보시고 그래도 만약에 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서 이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폰트를 다 다른 폴더에 옮겨 놓으신 상태에서 이 옵션을 체크하시고 폰트를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폰트를 제거를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요. 폰트를 이렇게 그 제어판이나 이런 글꼴 창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간혹 깨져 있는 또는 뭐 특수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폰트들이 발견이 되실 건데 그런 폰트는 포토 또는 일러 인디자인에서 로딩을 할 때 최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멈추는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회사나 이런데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으신 폰트만 디자인에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작업을 하시다가 데이터가 간혹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디자이너 분들께서 뭐 몇 시간 작업했는데 갑자기 저장이 안 돼서 꺼진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CC 버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복구 데이터를 저장하는 옵션이 다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 번씩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저 옵션을 그 체크를 해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포토샵 같은 경우는 복구 정보를 몇 분 단위로 이렇게 저장할 건지에 대한 옵션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폴더에 어떤 복구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그리고 얼마 간격으로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한 시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인디자인에도 그 파일 복구 데이터 저장하는 폴더를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 편집 디자인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밖에도 또 특이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정상적으로 사용하시기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격을 드릴 거니까요. 꼭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유용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어도비 스탁이라는 그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매달 이렇게 웨비나 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유료 스탁 이미지를 이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매월 10개 이미지 또는 40개 또는 750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도비 스탁은 그 포토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꽤 괜찮은 품질 또는 뭐 프리미엄 컬렉션 이미지라든가 사진 작가들이 전문적으로 컬렉션한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어도비 스탁에 디자이너 분들께서 직접 컨텐츠를 업로드 하셔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컨트리뷰트 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요. 뭐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라이트룸에서 또는 뭐 포토샵이나 이런 컨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토샵이나 브릿지에서 작업하신 거를 이 컨트리뷰트 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서 판매까지 이어지게 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미어 비디오 클립까지도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유료 컨텐츠를 판매하실 목적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도비 스탁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이라든가 프리미엄 이미지 그리고 브로셔 템플릿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을 위한 뭐 다양한 벡터 파일들 있죠. 아이콘이라든가 뭐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 그런 부분과 그 고품질 비디오 등도 이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혹시 뭐 개인적으로 제작하신 컨텐츠가 괜찮은 게 있다고 하신다면 이것도 업로드를 하셔서 이렇게 뭐 전 세계 유저를 대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컨트리뷰트 사이트는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그 이미지에 대한 태그가 자동으로 달립니다. 유저가 직접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 그 서버에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달아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이렇게 간편하게 업로드가 가능할 거고요. 라이트룸이나 이런 툴에서도 직접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퍼블리시 서비스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냥 라이트룸을 운영을 하신다면 그냥 원클릭으로도 바로 출품이 가능합니다. 어도비 스탁 사이트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stack.adobe.com이에요.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스탁을 클릭을 하시면 그냥 스탁 그 소개 페이지밖에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접근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ack.adobe.com을 직접 들어가시면 동일하게 어도비 홈페이지 로그인하는 건 동일하게 연동이 되니까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상단에 셀이라는 그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작가 등록을 하시고 컨텐츠를 출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출품하는 컨텐츠는 뭐 다양한 그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요청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스탁 사이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FAQ를 찾아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또 좀 자주 활용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렇게 한 가지씩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을 잘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포토샵에 이미지를 가져오시게 되면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미지가 떠 있고 레이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미지 상태 그대로고요. 그리고 거기에 블러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그냥 블러가 적용된 이미지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 위에 히스토리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는 뭐 재수정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미지를 가져오신 다음에
필터 또는 그 레이어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고급 객체로의 변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레이어에 이 고급 객체 아이콘이 추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후에 그 추가적인 재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이 객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에 뭐 필터를 적용을 했는데 고급 필터라는 항목이 적용이 되고 그 마스크가 씌워져서 예를 들면 브러쉬로 특정 영역만 이렇게 이펙트가 반영된 상태로 보여지게 한다던가, 또는 블러 값을 적용을 했지만 이후에라도 재편집을 할 수 있게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블러에 대한 수치를 다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다가 작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재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포토샵에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변형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내용 인식 비율이라고 해서 편집 메뉴에 내용 인식 비율이라는 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위에 보이는 원본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당기셨을 때 저 말 머리의 형태는 유지가 되면서 그 몸통이 줄어드는 저런 어느 정도 인식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편집 메뉴에 퍼펫 뒤틀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그냥 이미지 상태에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저렇게 메쉬 형태로 이미지를 쪼개게 되고요. 그 각 부분에 특정 부분 조정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퍼펫 그 핀을 꽂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형태를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기거나 뭐 이동시키거나 해서 그 보통 인형 같은 거 보시면은 각각 손, 발, 머리 이렇게 핀을 꽂아 놓으시고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거 혹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원근 뒤틀기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C 버전부터 추가가 된 기능인데요. 편집 메뉴에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또 원근 뒤틀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3차원 자유변형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좌측면과 또 우측면, 그 다음에 상단 이렇게 다양한 면을 사전에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서 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면을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그 3차원적인 그 이미지 변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미지를 퍼스펙티브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좀 측면이 더 많이 보여야 된다던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면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 원근 뒤틀기를 하시면 그 컨트롤 T에서 사용하시는 자유변형 틀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몸통은 작아지는 그런 이미지 형태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뒤틀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일러스트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뒤틀기라고 해서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 구획을 더 세밀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포토샵에는 정해진 9등분의 구역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집 메뉴에 변형 메뉴를 가보시면 뒤틀기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등분 되어 있는 가이드선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포인트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당겨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 크로스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각 네 군데에 있는 모서리 부분은 저렇게 핸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대로, 예를 들면은 뭐 태극기 같은 것들 이미지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깃발 같은 것들. 그런데 정교하게 이미지를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수정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또는 뭐 모자라든가 이런데 좀 원통으로 되어 있는 좀 곡선이 그려진 면에 이미지를 갖다 붙이실 때 사용을 하시면 매우 유용한 기능이고요. 잘 기억해 주셨다가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포토샵에는 오버 스크롤이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그 환경 설정에 도구에 가보시면 오버 스크롤이라는 저 항목이 있고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도큐멘트가. 하지만 저 해당 옵션을 켜주시게 되면 마음대로 이 문서를 왼쪽 오른쪽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0% 상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모니터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실 때 좀 더 효과적인 그 화면 배치를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스터마이즈 툴바가 제공이 돼서 그 좌측 도구바 툴바에 보시면은 그 점점점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는 대로 메뉴를 꺼내 놓으시거나 또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메뉴를 밖에 꺼내 놓으신다던가 또는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를 하단에 이렇게 추가를 하신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니까 진짜 뭐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나 속도가 생명이신 분들은 이런 세팅도 사전에 해 놓으시면 많은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새 도구 패널이라고 그 윈도우 작업 화면에 가보시면 메뉴를 새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대로 그냥 좌측에 있는 도구바를 저 칸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자주 쓰는 기능들 위주로 꺼내 넣어서 작업하시니까 좀 더 효과적인 그 드로잉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포토샵 기능 중 하나인데 보통 이미지를 포토샵에 가져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져오시게 되면 각각 그 창으로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를 레이어 형태로 쌓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포토샵의 파일 메뉴에 가보시면 스크립트라는 항목이 있고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셔서 파일을 원하는 대로 다 쭉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같은 도큐멘트 상태에 각 이미지가 레이어로 이렇게 층층이 추가가 되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가져오실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매우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하시는데 그 이미지 확대를 하시게 되면 저렇게 그 픽셀 격자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버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CC 버전이나 이 CS6 버전에서는 이렇게 격자가 보이게 되는데 이게 작업을 하실 때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구분하실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보기 메뉴를 가시면 표시라는 항목에 픽셀 격자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꺼주시게 되면 컨트롤 H거든요. 단축키는.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냥 픽셀 단위로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정교한 작업 하실 때 보다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포토샵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렇게 탭으로 문서가 열리죠. 뭐 최근에 업데이트된 에크로벳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탭으로 열리는 게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환경 설정에 작업 영역에 가시면 탭으로 문서 열기 옵션이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디폴트 값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오프를 해주시게 되면 예전 포토샵 버전과 동일하게 탭으로 문서 열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윈도우 형태로 이렇게 나열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짧지만 몇 가지 기능을 설명드렸고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뭐 이런 기능은 없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셔도 제가 뭐 가능하면 찾아서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뭐 내용을 찾아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불편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저희 지금 다우 데이터가 다우 멤버스 홈페이지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간단히 그 회원가입만 하시게 되면 제품 교육이라든가 온라인 세미나 정보 그리고 뭐 방문 교육 신청이라든가 기술 지원 신청도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내용을 남겨주셔서 연락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이 온라인 세미나는 그 여기 저희 설문조사 참석해 주셔야만 이렇게 기프트가 나가고 있으니까 꼭 이 설문조사 참석을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 쪽에 내용을 넘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하시거나 불편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요 URL은 제가 그 채팅창에 남겨드릴 테니까 꼭 세미나 이거 설문조사 꼭 작성하셔가지고 꼭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